오늘 오전 샌디에고 지역에서 진도 5.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에만 불법 이민자 100만 명 추방을 계획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부모를 살해한 뒤 도주한 17살 고등학생이 체포됐는데 범행 동기가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불법 거리 점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2배로 인상하고 모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면제를 시사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LA 지역에서 지진 경보 문자 메시지를 보고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샌디에이고에서 규모 5.2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국은 오늘 오전 10시 8분에 일어난 샌디에이고 지진을 처음 6.2로 발표했다가 6.7로 올렸고 최종적으로 5.2로 수정했습니다. 진앙지는 샌디에고 카운티 내륙 8.3마일 지점으로 확인됐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지진으로 오렌지 카운티와 LA 카운티 지역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오늘 경보 문자는 지진 발생 약 5초 전 발송됐는데 책상이나 의자 등 지진에 대비하라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최근 들어 남가주 지역에 4.0 이상 지진이 지난 13개월 동안 15차례 발생했는데 오늘 샌디에고 지진으로 16차례로 늘어나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불법 체류자 100만 명 추방 목표 달성을 위해 이들의 경제활동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공개적으로 추방 목표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올해 100만 명 추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00만 명 추방 목표 달성을 위해선 하루 2,900명을 체포 추방해야 하지만 현재 600명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140만 명과 형사범죄자 추방 대상자 60만 명 등 200만 명에 대한 사회보장번호를 무력화시키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사회보장번호가 없으면 운전면허증 취득이나 은행계좌 개설은 물론 금융서비스 접근이 어려워져 사실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백악관 지시를 받은 사회보장국은 6,300명의 소셜번호를 무력화시켜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자 데이터에 올려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에 9만 8천 명의 최신 주소 등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추방령을 받은 140만 명에 대해 추방령을 받은 날부터 하루 998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미납 시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조치도 공표됐습니다. 여기에 국세청 IRS는 불법 체류자로 세금을 내온 납세 정보를 아이스와 공유하기로 최종 합의하면서 이민세관 단속국은 불법 취업자 700만 명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자와 추방 대상자들이 생활할 수 없도록 경제활동을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학생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비자 취소 정책이 기습적으로 시행되면서 유학생 최소 11명의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 주립대에서 수십 건의 학생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학생들도 많이 재학 중인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유학생 최소 11명의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3,800명이 넘는 유학생이 등록한 롱아일랜드 스토니브룩 대학교는 주정부와 협력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법적 지원과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토니브룩 교수인 미니시아 대사인은 이러한 비자 취소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추방 조치가 유학생들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공포를 심어주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뉴스데이 보도에 따르면 수니 전체에서 지난 몇 주 동안 21명의 학생 비자가 취소됐습니다. 또 버팔로 대학교 관계자는 이번 주 성명을 통해 재학생 4명과 졸업생 9명의 비자가 취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립대 큐니는 또한 17명의 유학생 비자 상태가 변경됐다고 보고했으며 폴담 대학교는 시위와 관련 있는 학생 2명의 비자가 취소됐다고 학교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 유학생들을 탄압해왔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 3월 이미 300건이 넘는 유학생 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했는데 그중 일부는 반이스라엘 행동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모를 살해한 17살 고등학생이 체포됐는데 범행 동기가 트럼프 대통령 암살을 위해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양민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쇠사슬에 묶여 법정으로 들어서는 한 소년. 부모 살해 혐의를 받는 17살 고등학생 니키타 카삽입니다. 카삽은 지난 2월 미 위스콘신주의 집에서 어머니와 양아버지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했습니다. 부모의 시신과 열흘 넘게 같은 집에서 지내던 카삽은 경찰이 찾아오기 직전 달아났습니다. Body was appeared to have been deceased for some time. Was unable to definitively identify who it was. 숨진 양아버지 차로 도주했던 카삽은 집에서 1,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캔자스주에서 체포됐습니다. 차 안에선 권총과 보석, 2천만 원 상당의 현금이 발견됐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 암살에 쓰려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카삽의 휴대전화에선 정치혁명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까지 제거해서 혼란을 일으키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폭력과 테러로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며 히틀러 사진과 함께 이 성명을 소셜미디어에 유포하고 실제 공격용 드론까지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BI는 카삽이 네오나치를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대통령 암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모까지 살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도심에 만연한 불법 거리 점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거리 점거, 불특정 다수의 차량과 관중이 특정 교차로나 넓은 도로에 모여 레이싱을 펼치고 이른바 도넛이라 불리는 원형 드리프트 등 위험한 고개 운전을 벌이는 행위입니다. 주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비밀리에 모임이 공지되고 금요일에서 일요일 사이 새벽 심야 시간대에 기습적으로 모입니다. 경찰이 오면 흩어졌다 다시 제2, 제3의 장소에서 불법 점거를 반복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가 도로 교통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9월에는 불법 거리 점거에 참여한 차량 3대가 메트로버스와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고 참가자들이 버스를 상대로 낙서, 파손 행위를 벌이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수십 명 이상이 인근 상점을 뚫고 들어가 약탈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불법 거리 점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홀리 미첼 LA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제출한 발의안은 불법 거리 점거 행위에 대해 벌금을 기존 $500에서 경범죄 최고 한도인 $1,000까지 2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모임을 주도하거나 홍보한 사람뿐만 아니라 단순 참관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용 대상 장소 역시 기존의 교차로나 공공도로에서 주차 구역까지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조례안은 또 불법 거리 점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슈퍼바이저들의 서명이 담긴 서한을 소셜미디어에 발송하고 불법 활동을 조장하는 게시물에 대해서 삭제와 수익 창출을 중단시키도록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나아가 지역 치안 당국과 주정부 관련 기관까지 협력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관련 행위를 차단하도록 압박한다는 방침도 담겼습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내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법안 추진이 승인되면 카운티 법무관이 90일 이내에 법안 수정을 포함한 초안을 마련한 뒤 전체 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리시다 지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최소 5명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12일 토요일 오후 4시 15분쯤 600블락 달리 애비뉴에서 벌어졌습니다. 현장에는 흉기에 찔린 5명의 부상자가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중 3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3명 중 1명은 생명이 위독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부상자 5명 중 중태가 아닌 2명은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로 20대 후반 1명을 구금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면제를 시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업체를 돕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자동차 부품 관세 일시 면제를 시사했습니다. 외국에서 생산되던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당분간 관세를 물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Where they're switching to parts that were made in Canada, Mexico, and other places, and they need a little bit of time because they're going to make them here, but they need a little bit of time.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부터 자동차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엔진과 변속기 등 핵심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 달 3일부터 발효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 제품이나 스마트폰 등의 관세 예외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유연성을 또 강조한 건데 최종 결과는 미국에 좋은 소식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I'm a very flexible person. I don't change my mind, but I'm flexible. There'll be maybe things coming. 특히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와 대화한 사실도 공개하며 최근에 그를 도왔다고도 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 향후 발표될 품목별 관세에 포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관세 대상에서 빠진 걸 가리키는 걸로 해석됩니다. 실제 상호 관세 발표 이후 애플의 주가는 11% 넘게 떨어졌지만 관세 대상에서 일단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와 의약품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시작하며 관세 부과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연성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오락가락 행보가 기업에 더 치명적인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한식으로 비빔밥과 불고기, 분식 외에도 한국식 반찬을 즐기는 타인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8년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시작된 한식 세계화 사업, 떡볶이와 김치, 막걸리와 비빔밥이 대표 품목으로 선정됐고 8년 동안 1,6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이 투입됐습니다. 일단 한식을 알리는 데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이 김치와 비빔밥을 즐기고 있고 떡볶이를 맛보기 위해 식당을 찾는 외국인 손님들의 모습도 우리 주위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We also really like Korean culture. So we've actually been to Korea in the past 2 years for 2 to 3 months at a time. And one of the things that we ate was actually kimbap and tteokbokki. 미국에서 한식 세계화 사업이 보다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비빔밥과 전 등 널리 알려진 음식뿐 아니라 밥과 반찬을 즐기는 외국인들의 수요가 늘며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불고기나 갈비나 거기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셨는데 최근에 와서는 반찬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반찬은 뭘로 만들었느냐. 반찬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세계한식 총연합회 측은 한국에서 반찬을 수입해 LA 지역 한식당에서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부과되지 않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지만 물류비가 낮아진 데다 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한국에서 반찬을 수입하기 알맞은 시기라는 겁니다. 발효식품으로 대변되는 한식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도 진행됩니다.
세계한식 총연합회는 다가오는 10월 전라남도 목포에서 글로벌 한식문화 국제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포럼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식진흥원에 속한 해외 한식당 협의체가 주도하는데 이 협의체는 17개 국가 32개 주요 도시에 회원사를 두고 있습니다. 한식은 장 문화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된장, 고추장 모든 그 소스 발효된 음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한식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계한식 총연합회는 다가오는 6월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한식 세계화 사업을 일본과 태국과 같이 총리 직속 사업으로 두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식 세계화 화이팅!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 총영사관은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신청 마감일이 오는 24일까지 촉박한 만큼 한국 국적자들의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이 오는 24일 마감됩니다. 선거권이 있는 미국 거주 한국 국민은 기한 내 신고, 신청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 공간을 직접 방문하거나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선거는 유권자 등록 신고, 신청 마감일이 다음 주 목요일로 촉박하기 때문에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줄 것을 LA 총영사관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 업무의 공정성,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으로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등 공관 관할 지역 재외국민이 이번 선거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권자 등록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국 DMV가 다음 달 5월 7일부터 리얼 아이디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한시적 운영 시간 연장에 돌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DMV는 내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한해 오전 7시부터 운영합니다. 단 이 시간은 리얼 아이디 발급을 위해 사전 예약한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운영시간 연장은 일부 DMV에서만 시행됩니다. 리얼 아이디는 오는 5월 7일부터 국내선 공항이나 연방법원 등 보안시설 출입 시 필수로 요구되는 신분증으로 여권 또는 연방정부에서 승인한 기타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권이나 연방정부가 승인한 기타 신분증이 없다면 리얼 아이디가 있어야 합니다. 여권이나 연방정부 승인 신분증이 있는 경우 갱신 시기에 맞춰 신청해도 문제가 없지만 5월 7일 이후 국내선 탑승 시 리얼 아이디가 없다면 여권을 소지해야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리얼 아이디를 신청하려면 DMV 공식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 증명 서류를 업로드해 예약을 하고 지정된 DMV 지점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필요 서류로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유효한 여권 또는 출생증명서, 거주증명을 위한 공과금 청구서, 은행 명세서, 사회보장번호 등이 있습니다. 일부 운영시간 연장 DMV와 리얼 아이디 관련 정보는 캘리포니아 DMV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럽, 미국, 한국 등에서 단색과 작가로 알려진 강연의 작가 개인전이 오는 5월 3일까지 LA 한인타운 사또 갤러리에서 펼쳐집니다. 천주름과 붓선이 만들어낸 입체감이 돋보입니다. 입체감을 주는 수많은 십자가 모양이 화폭에 담겼습니다. 칼라를 십자가로 계속 변화를 시켜주는 거죠. 칼라를 쓰면서. 그래서 좀 힐링이 되고 또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제 작품을 보고 많이 좀 감동을 받아서 그런지 먼저 많이 사람들이 울어요. 자연의 눈부신 색상과 역동성을 포착하고자 한 감수성이 오롯이 배어있는 강연의 작가의 독창적인 화법은 단색화 작가로 이탈리아와 모나코, 스위스 등 유럽과 미국, 한국 등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강연의 작가는 작품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기란 쉽지 않지만 관객들이 작품을 이해하고 그 의도를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 작가의 철학, 감정을 더욱 깊이 있게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좀 치유받고 힐링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치유를 받아요. 그래도 제 생각이 긍정적이고 좀 밝은 느낌이니까 그게 또 그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돼서 좋은 이미지, 좋은 작품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연의 작가 개인전은 오는 5월 3일까지 LA 한인타운 샤또 갤러리에서 이어집니다. 강 작가는 이번 개인전 이후 애나하임 무저 미술문화센터에서 올해의 작가 선정 초대전을 이어갑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여성만 탑승한 우주선이 발사됐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종을 울리며 하나둘 캡슐에 타는 우주인들 모두 여성입니다. 아마존과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을 세운 제프 베이조스의 약혼녀 로런 산체스를 비롯해 미국 CBS 방송의 진행자 게일 킹, 베트남 출신 과학자 어멘다 응우옌 등 6명입니다. 발사 약 1분 뒤 음속을 돌파하고 2분 30초 뒤에는 무중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안전벨트에서 자유로워진 우주인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약 100km 상공의 최고점에 도달한 뒤 다시 내려올 때까지 이들은 안전벨트를 풀고 약 4분간의 무중력을 경험했습니다. 1 minute warning. 1 minute warning. 캡슐과 분리된 본 추진체는 역추진 엔진을 점화하며 예정된 곳에 무사히 선체로 착륙했습니다. 캡슐은 인근 지역에 낙하산을 펴고 내려앉았습니다. 캡슐 밖으로 나온 우주인들은 환호성을 지르거나 땅에 입을 맞추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I can't even believe what I saw. When somebody calls this a ride, this was not a ride. What happened to us was not a ride. This was a bona fide friggin' flight. 여성들만 탄 우주비행은 미국에선 처음이고 그 전엔 소련 우주비행사가 단독 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여성들만의 우주비행은 베이조스의 약혼녀 산체스가 2달 뒤 결혼을 앞두고 기획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